반갑습니다. 제1장 건축 일반구조 실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죠. 그래서 실전 문제 1 1번 문제입니다. 구조체의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자, 건축 구조체의 분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있었고,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가 있었고,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는 조적식, 가구식, 일체식, 입체식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입체식 속에 입체 트러스, 현수 구조, 공기막 구조, 쉘 구조, 공면 구조 이렇게 있었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시공 과정별 분류는 건식과 습식, 현장, 조립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별 분류는 자, 철골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벽돌, 블럭, 돌, 나무 이렇게 분류했죠. 그래서 벽돌, 블럭, 돌은 뭡니까? 조적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조적식. 그래서 조적식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면 구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입체식 구조 속에 공면 구조가 있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어디 있나요? 입체 트러스 속에 있고, 가구식 구조, 습식 구조는 뭐죠? 자, 시공 과정별 분류에서 건식과 습식이 있었다.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사. 그래서 자,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이런 벽면에 타일을 이렇게 바르는데, 이렇게 타일을 붙이거나 또는 돌 붙임을 할 때 여기 안쪽에다가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모르타르는 뭡니까? 결국은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가죠. 이러한 경우에는 습식이 되겠고, 그래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어떤 철물을 설치하고 요 속에 접착제 넣어서 그냥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접착식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붙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붙임도 이렇게 몰타를 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현장에서 돌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을 붙이는 접착제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철물들이 있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철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철물하고 돌하고 이렇게 접착을 시켜버리죠. 접착제를 사용해서. 그러한 경우는 이것은 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습식이다. 이것은 시공 과정별 분류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건식 구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문제 할 때 건식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건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서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형 패널. 자, 이 패널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만들어 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조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대형 패널이고, 조립식 커튼홀, 이거는 뭡니까? 이런 고층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철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철골.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에 유리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유리를 설치할 때 이것을 우리는 커튼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튼월. 커튼처럼 막을 치는 방식으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막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거는 뭡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건식공사입니다. 건식공사. 그 다음에 틸떡공법도 건식공사고, 슬립폼은 뭐죠? 자,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만큼 거푸집을 설치하고 요만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겠죠. 타설하고 어느 정도 양생이 되고 나면은 이 하부에 있는 이 거푸집들을 이렇게 위로 빼 올립니다. 이렇게 빼 올리고 요 부분 또 콘크리트를 치고, 또 이 거푸집을 이만큼 빼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또 요 부분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는 거,
미끄러지듯이 밀고 가는 방법 또는 슬립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매끄럽게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슬립 폼이다. 미끄러지듯이 설치하는 폼에 대해서 슬립 폼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폼은 한국말 하면은 거푸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푸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습식 공법이다. 여기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죠. 자, 콘크리트는 뭡니까? 시멘트하고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슬립 폼 공법은 뭡니까? 습식 공법이다. 그래서 건식 구조와 거리가 먼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아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치 구조. 자, 요 아치 구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저 불국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불국사 경주 불국사 가면은 자, 여기에 이런 대웅전 건물 그림 솜씨가 좀 이상해 가지고 대웅전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로 된 계단이 있고 이 하부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계단 하부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치 구조. 자,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아치 축선을 따라 직 압력만으로 전달하게 한 것이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적조에서는 작은 문고리라도 아치를 트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이거 맞습니다. 자, 창문 너비 3m 정도는 특별한 보강 없이 평화지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평화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특별한 보강 없이 평화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창문 너비 1m 미만일 경우에 부재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게 한 구조이다. 자, 요거 설명 잠깐 드려보면은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치 구조를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저런 돌로 가지고 이런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돌다리를 만들 때, 자, 요렇게 생긴 돌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는 뭐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상부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치 모양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림 좀 이상하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돌과 돌끼리는 서로 이렇게 힘을 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힘을 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때 아치 부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요 선을 아치의 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치 축선. 그래서 이 아치 축선을 따라 가지고 이 부재는 이런 식으로 부재 내부에는 압축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즉 직압력만으로 상부에 있는 이 하중을 이 직압력만으로 서로 압축이 작용하고 이 응력들은 결국은 이렇게 이 축선을 따라 가지고 이 지방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부에는 이 힘을 견디는 반력 성분이 있습니다. 반력 R. 그래서 자, 수직 압력이 축선을 따라 직압력으로 전달해서 부재의 하부에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 하부에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힘들은 이 부재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축선을 따라서 집안으로 전달하게 한 구조이다. 여기 아치 구조이고, 자, 여기에 건물 등에서 이런 건물이 올라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1층. 자, 2층도 그려보겠습니다. 2층은 모양 낸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옛날 우리가 그 붉은 벽돌 건물들 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아치. 요거는 뭡니까? 요 부분이 곡면이죠. 그래서 곡면이 있는 곡면 아치죠. 곡면 아치다. 그래서 곡면 아치와 평아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문 너비 3m 정도는 특별한 보강 없이 평아치를 할 수 있다. 창문 너비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평아치를 할 수 있고 1m보다 넘는다 하면은 이 상부에 어떻습니까?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강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m라는 숫자가 틀렸습니다. 1m이다. 뭐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문제 계속 보시면은 이 아치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건물의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 낸다고 이렇게 이쁘게 요 부분 아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곡면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곡면을 준 곡면 아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은 평아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 저거 옛날 벽돌 건물 또는 돌로 건축한 돌로 된 석축 건물이죠. 석조 건물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아치가 있고 뭐 그렇죠. 이 부분이 아치들입니다. 아치.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요 그림이 아치고 요거는 뭡니까? 창호인데 요거는 평아치죠. 평아치. 평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곡면이 있는 아치하고 평아치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주 건물이 이쁘네요. 야경인데 이 하부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아치가 있고 이 상부에는 이렇게 곡면으로 된 아치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평아치고 요거는 곡면을 주는 곡면 아치죠. 요거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트러스 구조입니다. 트러스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트러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보통 트러스 구조는 통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부에 있는 것을 하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사재, 경사졌죠? 경사부재라고 해서 사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현재, 하현재, 사재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또는 경사재, 경사 방향으로 설치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사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각 부재마다 인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압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에서 구조 계산을 할 때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재들은 압축력을 받기도 하고 인장력을 받기도 하는 부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점은 강절점으로 부재를 삼각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 요 부재를 연결할 때 요 부분에서 서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재와 부재끼리는 야, 여기에 좀 더 확대해서 그려 보겠습니다. 상현재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 거셋 플레이트
밑으로는 판을 대고 요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요거 반대로 그리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현재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경사제가 오는데 경사제를 연결할 때 이 부분에 볼트를 이렇게 철판을 설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셋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요 경사제 부재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는 볼트로 연결합니다. 볼트. 그래서 이 볼트로 연결하는데 이런 이음들 우리는 핀 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핀 이음이다. 완전히 이 부분을 용접을 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준 것이 여기 있는 강절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절점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트러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 연결은 볼트로 연결하는데 강절점이 아니고 핀 이음이다. 핀 절점이다. 자유롭게 조금 움직이는 연결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절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접합부 설계는 접합부의 모양은 각 부재의 중심선을 일점으로 교차시켜야 된다. 자, 이 각 부재의 중심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재의 중심선하고 이 부재의 중심선하고 이 부재의 중심선은 한 개의 점에서 1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착력이 작용하는 부재는 짧게 하고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재는 길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는 큰 간사이 구조에 이용되지만 구조 해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자, 이것들은 이렇게 밑에서 받치는 것을 우리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점. 이 지점과 지점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지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간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사이. 지간 또는 간사이. 그래서 이 간사이, 지간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조 해석이 어렵다. 이 부재 하나마다 계산이 아주 복잡고 단순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 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트러스가 복잡해지면은 컴퓨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트러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절점은, 연결점은 어떻습니까? 핀 절점이다. 자유절점이다. 강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절점이라는 단어가 틀렸다. 제가 저거 하나 설명하려고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러스 구조는 뭐 그냥 여러분들 뭐 요 문제 읽고 어떻습니까? 뭐 답만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만은 기왕이 하는 거 요 개념을 좀 아시고 하면은 조금 암기를 덜 해도 되죠. 이해가 되었으니까. 자, 그런 개념이 트러스 구조이다 정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공면판이 지니는 역학적인 특성을 응용한 구조이다.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주로 판의 면 내력, 이 판의 면이 견디는 힘, 면 내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볍다, 경량이고 내력, 견디는 힘이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뭐입니까? 이 공면판, 이 공면판이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공면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쉘. 쉘이란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요 쉘이란 단어를 빨간 글씨로 쓰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절판 구조, 쉘 구조, 현수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문제 해설할 때 그려드린 그림이 트러스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 구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어떤 뭐 기둥이나 수직의 어떤 구조물에서 이 부분을 상부에서부터 이렇게 와이어로
매달아주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현수구조다. 현수라는 이야기는 수직 방향으로 메어 달아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목에서 현수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교. 잠깐만 제가 실감나게 그려드려 보면은 이런 강이 있으면은 여기에 아주 높게 요각을 설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교량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메인 케이블 설치하고 이 부분을 와이어로 이렇게 매달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수제. 그래서 이 현수제를 가지고 이 교량 상판을 매달아 주는 공법을 우리는 현수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 구조물에도 이렇게 매달아 주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현수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수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 그 다음에 절판구조라고 있습니다. 절판구조. 절판구조는 어떤 판을 접어가지고 이때 판은 강판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 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것이 집안면이면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것들은 뭡니까? 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판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판 구조. 자, 그래서 곡면판, 여기서 곡면판은 뭡니까? 입체 트러스는 곡면이 아니었죠. 현수 구조도 곡면이 아니었죠. 절판 구조도 곡면이 아니었습니다. 쉘 구조가 곡면이다. 자, 이 쉘은 SHE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고동 있죠. 고동 껍질. 자, 요런 고동이 제 그림 좀 이상한데 요런 고동 있죠. 요런 고동 껍질. 이것을 우리는 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동 껍질 형태로 만들어지는 어떤 지붕 구조, 건물의 지붕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곡면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주에 있는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이 뭔가 하면은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건물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 건물 보시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고동 껍질처럼 생겼죠. 이렇게 고동 껍질처럼 생겼죠. 아주 예쁜 보기 좋은 이렇게 뭡니까? 곡면으로 되어 있네요. 곡면. 이것이 이제 쉘 구조입니다. 쉘 구조. 쉘 구조 그러면 여러분 뭐죠? 시드니에 있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호주에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죠? 저는 아직 호주까지 못 가봤습니다. 저기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이런 곳은 가봤는데 이렇게 아주 경기 좋은 곳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쉘 구조입니다. 쉘 구조.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 외력, 외부의 힘에 대해서 3차원적 저항을 한 입체 구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우리 1차 원적은 뭐죠? 1차 원적은 선이죠. 선. 2차 원적은 뭐죠? 면이죠. 면. 3차 원적은 뭐죠? 입체죠. 그래서 선, 면, 입체인데 1차원 구조,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죠. 그래서 이 단어 중에 입체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3차원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절판 구조 3차원 구조, 공기막 구조 3차원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 3차원 구조. 즉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뭡니까? 입체 구조. 입체 구조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3차원적인 구조이고 라면 구조는 3차원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자, 건축 구조물에서 라면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벽체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벽체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내력벽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력벽. 그 여기에 뭡니까? 이렇게 보가 있거나
보위에는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 슬래브가 있죠. 슬래브. 그래서 요 단면을 봤을 때는 요 벽체, 그다음 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 구조를 우리는 라면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면 구조. 라면 구조. 요것은 뭡니까? 평면이죠. 평면. 그래서 요거는 2차원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라면 구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다음 중 앞에서 우리가 아치 구조 잠깐 나왔었죠. 다음 중 수직 압력이 부재의 축선을 따라 직 압력으로만 전달되고 부재의 하부에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아치 구조죠. 당연히 아치 구조.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요것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 형태로 되어 있고, 요렇게 아치로 되어 있으면은 요 부분은 뭡니까? 부재 내부인데 압축력이 작용하고, 이 여기에 어떤 P라는 하중이 작용하면 이 하중은 이렇게 부재 축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집안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힘은 이 부분에서 반력으로 다시 반대 방향의 어떤 힘으로 받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치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부재 축선, 여기 뭡니까? 키워드죠. 부재 축선. 그 다음에 직압력, 요게 키워드고, 부재의 하부, 요 하부에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조상들이 돌을 가지고 이런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쓰지 않고 돌만 이렇게 깨어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이런 돌다리를 만들어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거죠. 자, 돌다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P라는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 하부에 아무런 힘, 이 부재의 하부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P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으로 축선을 따라 전달이 되고 이 집안이 이 하중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력. 여기서 뭡니까? 하중 전달이죠. 그래서 이 하중 전달이 축선을 따라 전달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요 아치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것은 보호 구조인데 이 보호 구조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호 구조가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힌지 지점과 롤러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런 하중 P가 작용하면은 이 부분은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모멘트 곡선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트 최대치가 됩니다. 모멘트 맥시멈. 자, 그래서 요 부재 요 하부 여기에는 F라는 값이 있는데 F는 I분의 MY라는 공식을 씁니다. 이때 F가 응력인데 이때 이 응력은 인장 응력입니다. 인장 응력. 그래서 이 보하단에는 인장 응력을 받고요. 그래서 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집니다. 자, 요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라면은 자, 요거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보라면은 여기서부터 하중이 작용하니까 이 부재는 이런 식으로 휘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부에는 뭡니까? 인장력이 받고 이 상부에는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의 하단에는 인장력을 받고요. 이 상부에는 어떻습니까? 압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에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에는 이런 방향으로 압축력이 받고 이 하부에는 이런 방향으로 인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인장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볼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이 하부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배근해가지고 인장에 약한 콘크리트 여기다가 이렇게 하부에다가 철근을 배근해가지고 인장에 약한 이 콘크리트를 인장에 강한 철근으로 보강하는 개념이 철근 콘크리트 개념이다. 왜 제가 아치와
직접적인 단어 관계가 없는 이 볼을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볼은 이 하단에 인장력이 작용하는데 아치 구조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볼의 하단에는 인장이 걸리고 상단에는 압축이 작용하지만은 아치 구조에서는 이 하부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 축선을 따라 가지고 이것들이 집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교재에 없죠. 여러분들 화면 잠깐 멈추고 요 그림 문제 옆에다가 살짝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아치 구조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아치 구조다 생각하시고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인장력만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건축 구조 형식은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뭐 쉘 구조, 아치 구조,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자, 아치 구조인 경우는 어떻죠? 압축력만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이고 인장력만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토목에서 이런 교량을 말씀을 드렸죠. 자, 교량에 이렇게 아주 높은 교각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탑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메인 케이블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 메인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것을 우리는 교량의 상판 또는 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더 또는 주형, 교량의 주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더 주형을 전부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매달아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와이어, 이 메인 케이블도 와이어죠. 이 와이어는 전부 다 인장력을 받습니다. 이 현수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현수제도 인장력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부 거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을 이 와이어들이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와이어는 전부 다 인장력이 걸립니다. 자, 건축에서도 이런 교량처럼 건축의 어떤 부재를 이렇게 와이어로 매달아주는 공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현수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수구조는 뭐다? 인장력을 받는다. 아치구조는 뭐다? 압축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인. 그러고 이거 뭐죠? 아치 구조죠. 그다음에 아압이네요. 아압. 현인 아압.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장력만으로 외력이 저항하는 건축 구조 형식은 현수 구조이다. 자, 9번 문제도 같은 문제죠. 인장력만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건축 구조 형식을 하고 조금 전에는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아치 구조, 쉘 구조, 현수 구조 이렇게 출제했다가 다음에는 문제를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단어를 쉘 구조 대신에 넣었네요. 자, 그래서 물론 답은 현수 구조이지만 저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그 지문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건축 같은 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물에서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차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큰은 와이어를 이렇게 매달 수 있겠죠. 이 성큰이 아주 무거우면은 와이어로 매달면 되겠죠. 이때 와이어는 뭡니까? 어떤 구조체가 있으면은 와이어로 매달았다는 이야기는 이 구조체는 지구 중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들이 작용하니까 이 와이어는 뭐가 걸립니까? 인장이 걸리죠. 인장력이 걸리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이것은 인장이 걸리는 구조이다. 즉 매달아 준다는 뜻입니다. 현수 매달아 준다. 그래서 현수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구축할 때 가장 적당한 재료에는 자, 스페이스 프레임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프레임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프레임, 골조, 뭐 뼈대 이런 뜻입니다. 건축 구조의 뼈대. 자, 이 프레임은 철근 콘크리트 만들 수 있겠죠. 자,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배들을 만들면 철근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빈 공간이 없네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스페이스 프레임이 아니죠.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공간인데 공간이 있는 배대인데 이런 철근 콘크리트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커튼월. 자, 커튼월은 뭡니까? 건물 외벽에 유리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벽돌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어떤 벽체를 만드는 이 구조들이죠. 이것들은 이 자체에 보면 공간들이 없습니다. 근데 요 강제는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KTX 강명역 가보셨나요? 또는 어떤 좀 보기 좋은 건물 등에 가보시면은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트러스처럼 생겼는데 이런 강제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건물 앞에 이렇게 설치하고 사람이 출입구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지붕 구조죠. 일종의 뭐 비가 와도 비가 밑으로 맞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공간들이 있죠. 이것은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가 있는 이런 빼대들,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강제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튼튼해야 되고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강제를 이용하여 삼각형 또는 사각단의 형태를 연속으로 접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속으로 접합해 가지고 구조물을 형성하는 건데 중간에 공간이 많고 힘을 잘 받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큰 구조가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요 구조 개념을 아시고 보면 요건 뭐 당연히 강제로 해야만이 이 공간을 형성하면서 강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건축물에 루프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 우리 교재에는 요 그림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드리려고 그림을 그려서 삽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건물이나 지붕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 있다면 또는 다락방이 없다 하더라도 지붕 내부에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습기 등이 차면 안 되죠. 그리고 비가 이렇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 바람만 공기만 잘 통과하도록 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늘상, 미늘 형태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늘 형태의 창.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공기로 통하고 비가 와도 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한 구조. 이것을 우리는 루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버. 그래서 루버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자연 환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외관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주택이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이쁘죠. 이렇게 요것 때문에 하는 수도 있고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사광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가장 주된 이유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유리를 설치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공기도 통하고 비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습기도 막아주면서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1번이다. 그래서 유리, 나무, 그 밖에 재료 등을 이용해서 얇은 널빤지, 요게 날이죠. 해서 평행하고 수평으로 배열한 것. 공기나 빛을 들어오게 하는 반면에 빛은 들어오죠. 빛은 들어오는데 햇볕이 직사광선이죠. 직사광선. 그리고 습기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이유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2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